상견례 날 호텔 다이닝룸의 문이 열리던 순간 김영애 씨는 작은 심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칸방에서 시작해 땀과 눈물로 버텨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오로지 아들 하나를 위해 버텨왔던 시간들, 그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죠.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영애 씨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괜히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흰색 린넨이 곱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빛나는 은식기와 정갈한 접시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벽면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럽게만 다가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더더기 없는 차림새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신부될 여인은 긴장된 듯하지만 차분한 눈빛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가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영희 씨는 아들이 저런 사람을 만났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잠시 느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종업원들이 차례로 음식을 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스 향, 스테이크에서 피어오르는 따끈한 김, 유리잔 사이를 스치는 포크 소리.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지만 영희 씨의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 손은 거칠고 내 옷은 저들만큼 고급스럽지 못하다. 혹시라도 나를 보며 멸시하는 건 아닐까? 그녀의 불안은 눈빛에도 묻어났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혹은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불안을 알기에 자꾸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조차 영희 씨에겐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 때문에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분명 상견례는 두 집안이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오갔지만 보이지 않는 벽과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자존심이 맞부딪히는 무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녀는 가장 초라한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종종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보다는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 저 집안이 우리와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눈빛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고 물잔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손에 묻은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가볍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따님과 아드님이 서로를 많이 의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영희 씨의 귀에는 묘하게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마치 당신네 아들은 우리 딸에게 기대는 건 아니냐는 듯한 뉘앙스를 느낀 것이죠. 순간적으로
영희 씨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상견례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며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유리잔에 반짝였고 종업원이 서빙하는 스프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지만 가끔은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유난히 매서워 보였고 차갑게 빛나는 시선이 테이블 위를 가로질러 영희 씨와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드님 직장은 안정적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세상의 직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처가 쪽의 지원이나 재산 상황은 어떠신지요? 말은 정중하게 뱉어졌지만 그 안에는 날선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움직이던 소리가 멎었고 예비 며느리마저 숨을 고르듯 잔을 꼭 쥐었습니다. 영희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올 것이 왔구나. 그녀의 손가락은 젓가락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뺨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은 그녀는 낮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큰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품 하나만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자 신부 아버지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사람을 평가하는 저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성품이라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집은 있는지, 결혼 자금은 충분한지, 이런 게 더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그 말은 방 안의 온기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모아 쥐었는데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영희 씨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구나. 예비 며느리는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두 분께 실례해요.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사랑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돼. 결국 돈과 집안이 받쳐줘야 평생이 안정되는 거야. 그 순간 영희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움켜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는 종업원의 발소리까지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 혼자만이 차가운 스파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제가 평생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이라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지. 하지만 막상 세상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책임이라는 걸 나는 수십 년 동안 봐왔네.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손끝으로 힘없이 굴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애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예비 며느리마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한마디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식탁 위를 가득 메우던 그 순간 은은하게 미소를 띠고 있던 신부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드님 댁을 처음 뵙는 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와인잔에 비친 조명이 흔들렸고 종업원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영애 씨의 손은 본능적으로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처음 뵙는 게 아니라니 무슨 뜻이지? 심장이 두근거리며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야? 그러나 신부 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 미소는 방금 전까지의 정중한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비밀을 품은 듯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유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저도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시선이 영희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우연히 이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 영애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를 본 적이 있다고? 언제? 어디서? 숨이 막히는 듯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신부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 어머니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 영애 씨는 자리에 붙박인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오직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시장 한복판에서 어린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그 눈물과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애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지며 접시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영희 씨는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신부 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아드님이 맞지요? 공기는 얼어붙었고 아무도 쉽게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충격에 휩싸여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는 입가에 조소를 머금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우리 딸이 왜 하필? 영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심장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울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들춰낼 줄은. 눈앞이 아득해지고 마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한 화살처럼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늘 궁금했어요. 저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세상 인연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동정과 공감을 가장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가난과 과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이 결혼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모두가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갈라낼 만큼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과거를 겪으셨든 지금의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질 건 오직 제 인생과 그녀뿐입니다.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음의 객기로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네. 현실은 냉혹하지.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견례의 테이블 위에는 더 이상 웃음이나 예의가 아닌 숨겨진 과거의 폭로라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은 파문처럼 점점 커져 모두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시장 구석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당신의 눈빛은 너무 선명했어요. 모든 걸 잃은 듯한, 하지만 단 하나 아이만은 놓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심지어 호흡조차 조심스레 가다듬는 듯 했습니다. 영애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단칸방에서 아이를 안고 버텨야 했던 날들. 비 오는 새벽 빗물에 젖은 담요를 털며 아들의 몸을 덮어주던 순간들. 돈이 없어 하루 종일 시장통에서 품을 팔며 겨우 밥 한 끼를 마련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신부 어머니의 입에서 무심히 꺼내지는 말 한마디로 다시 찢겨 나왔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집안이란 말이지. 우리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영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전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알고도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떤 과거를 지녔든 그건 제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사람이기에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부의 말은 방 안의 긴장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그 고생을 내가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이라는 말로 다 감싸질 것 같아?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애 씨는 손을 떨며 억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제 손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게 제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불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은 빈손이지. 인생은 그렇게 감정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상견례는 단순히 결혼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와 아들의 과거, 자존심 그리고 사랑이 모두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안을 지배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 책임, 성품 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결국 사람은 가진 만큼 살아가게 돼.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영희 씨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접시와 잔 사이를 허공처럼 떠돌았고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 주먹을 꽉 쥔 채 치를 떠는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젊은 혈기에 무슨 말을 못하겠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결국 가난은 발목을 붙잡고 과거는 사람을 짓누르는 법이지.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솟아올랐고 눈빛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영희 씨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내 지난 인생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영희 씨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은 금세 젖어버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업원조차 숨을 멈춘 듯 조심스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영희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아들이 그녀를 향해 사죄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인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가슴속에서만 울렸을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두 어깨는 떨렸습니다. 신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아. 내가 평생 이런 집안과 함께 고생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신부는 오열했습니다. 전 상관없어요. 그 어떤 과거도, 그 어떤 가난도 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전 그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 순간 영희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가난이 아들의 사랑을 위협하고 행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마치 칼날이 수없이 휘두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 과거가 이 자리에서 누를 끼친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그 손조차 뿌리치듯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겠구나. 그 순간
영희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홍 글씨처럼 새겨진 과거와 가난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최악의 순간으로 치달았습니다. 웃음도 예의도 희망도 사라진 자리 위에는 오직 무너진 어머니의 눈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최악의 공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영희 씨는 그 손을 거부하듯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집안에 틀어박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남아 말라갔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내가 왜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속삭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불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전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한층 더 수척해 보였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결국 어머니만 상처 입히고 말았네요. 영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잘못이 없다. 다 엄마 탓이지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야.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노한 건 오히려 어머니께서 부당한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사실이 제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 말에 영희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모자는 마치 세상에서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신부 역시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막지 못해서 하지만 저 정말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과거도 그 어떤 가난도 상관없습니다. 전 그저 그 사람과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애 씨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니? 너도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가 저를 선택했듯이 저도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영희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빛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곁에서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님이 뭐라 하시든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지켜낼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신부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신부 아버지도 두 사람의 굳은 의지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이니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그 한마디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허락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보게 된 희망의 빛, 그것이
눈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꼭 기억해라.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온 삶, 그리고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 둘이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아들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고 신부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함께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계절 바람이 조금씩 결을 바꾸던 어느 토요일 저녁, 작은 식탁 위에 국 한 냄비가 뽀글뽀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양파를 얇게 채 썰어 올려 향을 살짝 더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환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견례에 얼어붙었던 공기를 끝내 녹여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장 앞에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놓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꼭 잡은 채 문턱을 넘으며 천천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해왔어요. 입맛 없으시다고 해서. 영애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그래, 들어와. 잘 왔다. 하고 의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작은 도마 위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고 세 사람의 숨소리는 오래 기다려 온 평온에 맞춰 천천히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날 식탁은 결코 호화롭지 않았지만 셋은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 서로의 그릇에 국을 떠주고 부족한 반찬을 미리 챙겨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떠올릴까봐 말끝을 아꼈고 누군가는 미래가 겁나 반찬만 집어먹었지만 세 사람의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앞으로 걸어가자는 한 줄의 신념 쪽으로요. 며칠 뒤 신부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뜸들이던 답장이었습니다. 투박한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완고함이 아주 조금 풀어졌다는 신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장소는 상견례를 했던 그 호텔이 아닌 동네의 소박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때와 달리 긴 테이블도 반짝이는 은식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메뉴판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고 물컵에 남은 물방울이 볕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이날만큼은 다정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뜻밖에도 신부 아버지였습니다. 상견례 때와 달리 목소리는 낮았고 어색하게 손수건으로 컵받침을 접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 말이 심했지. 아니, 심했다기보다 좁았다 라고 해야 하겠구먼. 영애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한번 내려놓고 손바닥을 포개 쥐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옆에서 남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날 내내 입가에 걸었던 그 의미를 알 수 없던 미소를 거두고 오늘은 맨 얼굴처럼 담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오래전 시장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말을 꺼냈을 때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가 당신의 상처를 들추는 칼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상견례 날 칼날처럼 느껴졌던 그 미소의 정체가 이 한마디와 함께 서서히 모양을 바꿨습니다. 영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는 조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낙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모두가 비로소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아내와 상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누구의 상처를 다시 꺼내 보이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신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폭죽처럼 터지는 선언이 아니라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 듯 조금씩 퍼지는 동이었을 겁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다. 그 마음이 내 어머니에게 칼이 되었구나. 그건 인정해야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영희 씨의 어깨가 살짝 풀어졌습니다. 상견례의 얼음이 완전히 녹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마음의 의자를 한 칸씩 더 당기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값비싼 요리 대신 뜨겁고 짭짤한 된장찌개와 따끈한 공깃밥이 올랐습니다. 신부가 젓가락으로 애호박을 잘라 아들 그릇에 올려주었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밥그릇을 한 번 더 채웠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휴지에 밥풀을 묻혀 테이블 위 물방울을 닦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래전 나도 이랬지. 서로 다른 시간을 건너온 네 사람의 손길이 음식 위로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 오가던 손길 사이로 상처의 모서리들이 둥글게 달아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주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예식장 대신 햇살이 기울던 늦은 오후의 작은 예배당에서 길게 들이운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자 사이로 어린 조카들의 웃음소리가 반짝이며 뛰어다녔습니다. 꽃장식도 과하지 않았고 음악도 웅장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선택한다는 일이 원래 그래야 하는 모양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가가 마지막 단체 사진을 준비하며 조금만 더 붙어 앉아볼까요? 라고 말했을 때 신부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들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색한 포옹에는 완벽한 화해의 선언문 대신 계속 배우겠다는 서툰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충분한 다짐이었습니다. 사람의 다짐은 늘 서툴게 시작하니까요. 식이 끝나고 저녁빛이 골목의 벽돌 틈을 타 흘러들 무렵 영희 씨는 잠깐 뒤로 물러나 예배당 뒷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화향이 바람을 타고 피어오르고 누군가 치워둔 흰 의자에 햇빛이 얇은 구름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쓱 훔치며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야. 과거도 내 삶의 일부야. 나는 숨지 않았고 버티었고 지켜냈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 이제는 정말 딸처럼 뒤에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진 한 장만 더 찍어요. 오늘 어머니가 제일 예쁘세요. 영희 씨는 웃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은 상처의 반대말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로 한 사람의 기도 같은 것이죠. 사진기는 셔터를 눌렀고 딸과 어머니의 이마 사이로 기울던 금빛이 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후일담. 두 사람은 신혼집을 크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한 번 동네 푸드뱅크에 쌀을 기부하기로 했고 분기마다 시장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시던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작은 공방에서 야근하는 후배들을 위해 야식 도시락을 싸주었고 딸은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꿔놓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의 눈물 한 줄을 덜게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런 숱한 작은 다짐으로 겨우 균형을 잡으니까요. 신부 아버지는
어느 저녁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 된장찌개 맛있었네. 집에서도 해보려다가 실패. 뒤이어 붙은 사진에는 웃음이 나올 만큼 짠맛이 진하게 배어든 냄비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웃다가 정성스레 레시피를 적어 답장했습니다. 물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소금은 한 꼬집만. 그날 밤 아버지의 부엌에서는 두 번째 된장찌개가 더 조용히, 더 오래 끓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다시 끓습니다. 너무 새지 않게 오래도록.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영희 씨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아마 이런 문장일 겁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오늘도 걸어온 발걸음을 보세요. 사랑은 완벽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고도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가난은 누군가의 인격을 깎지 못하고 상처는 누군가의 가치를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편견을 한 줌 덜어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한 줌 더해주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상견례의 자리에서, 가족회의의 식탁에서, 혹은 마음 한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잣대들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낮추지 마시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들을 정직하게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